네, 세 번째 세션의 키워드는 문화로 잡았습니다. 두 단체는 익히 많이 들어보시고 또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좀 단체 소개와 미키, 아카이브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성문화 네트워크부터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여성문화 네트워크의 황창화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오바돼서 짧고 굵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성문화 네트워크는 그 문화를 통한 소통과 나눔을 목적으로 하고 여성 문화인들을 발굴하고 또 지원하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여성 신문사와 또 그 뜻을 같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모여서 만든 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문체부에 등록되어 있는 공식 법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이라고 말씀드렸나요? 네, 2009년도에 설립한 법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아카이브와 위키를 한 해에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숨이 찼습니다. 그래서 완성도가 사실 여러분들께 되게 멋있게 좀 보여드리고 싶었으나 그런 사정이 좀 있어서 완성도가 조금 떨어졌음을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크게 기준을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성 운동의 기록을 이제 여성 신문사의 협업으로 그 기록을 작성하는 한 가지 줄기를 또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여성문화 네트워크에서 그 목적을 실제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 마라톤이나 저희 양성평등 문화상 그 쪽을 또 말씀드리는 그 두 줄기로 저희가 아카이브와 위키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여성신문의 기록은 사실 판형을 그대로 PDF로 디지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아카이브에서 하려고 했던 목적은 기사별 아카이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록보다는 활용을 목적으로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활용해 주시면 저희가 또 노력한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하나의 문화의 김희옥입니다. 저희 단체는 1984년에 만들어졌고요. 40년 됐는데 11월 30날 4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아까 이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사회의 어떤 그늘이라는 표현이 나와가지고 잠깐 생각을 했었는데 또 하나의 문화는 여성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성들의 양지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그 시작이 아니었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도 그 초기에 그 여성들의 밤길 걷기 이런 행사도 해가지고 그 80년대라고 하는 그 시절에 이제 여성주의를 얘기하고 밤길을 걸을 수 있게 같이 걷고 이런 일을 시작했다는 말씀이고요. 저희 단체는 처음에는 이제 동인단체로 시작을 해서 한 15년 정도 운영이 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단법인이 되었고요. 동인단체의 시기를 중심으로 지금 아카이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인단체의 시절에는 저희가 지금 아카이브를 하면서 보니까 그 형식이 너무 다양해가지고 이제 그거 아카이빙 하기가 조금 수월하지는 않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시절에 그 가장 말의 검열이 심했던 시절에 자유로운 말과 토론을 또 글쓰기를 그것도 또 때로는 시, 노래, 연극 여러 영화 여러 형태로 했는데 너무 자유로워서 이제 저 아카이빙 하면서 계속 생각하는 게 뭔가 타임캡슐 같은 걸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봉인 언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라벨링을 하지 않고 그냥 올리기 어려운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즐겁지만 이제 누군가들에게는 저건 조금 나중에 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그 흉금을 털어놓고 같이 토론을 하는 장면이라는 게 지금 사회에서 다들 이렇게 마음이 좀 떨리면서 보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식의 논의를 좀 하고 있는 중인데요. 어쨌든 그 동인 시절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하고 지금 이제 40년 이후에도 또 그런 그때 정서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최근에 좀 찾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네, 각각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 네트워크, 그 국내 유일의 여성 정론지, 여성 신문사, 네. 여성사의 주요한 순간들을 기록했다는 측면에서 여성 신문사의 기록이 여성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성폭력 범죄를 다루는 기사 하단에 성범죄 피해 지원 문구 적용은 국내에서 여성 신문이 처음으로 시도한 거라고 네, 그런 기록도 저도 봤었거든요. 그래서 사회 현상을 여성의 눈으로 재해석하고 여성 관점의 미디어로서 여성 신문의 역할과 필요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저희가 이제 협업을 하다 보니까 아마 질문을 주셨던 것 같고, 여성의 관점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또 다른 해석으로 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편향되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줄까봐 그런 부분이 조금 조심스러우나, 이거 하나만은 분명한 건 똑같은 사항을 어떻게 더 강조하고 보느냐. 그러니까 그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구석에 처박혀 있을 만한 일이 저희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맨 앞으로 올려놓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몫인 거고, 그래서 이거를 분별하는 거에 저희가 사명감을 가지고 네, 기사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필요성은 저희가 주장하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한 명이라도 저희를 필요로 하시면 저희는 필요성이 있는 언론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문현답을 네. 제 생각이에요. 네, 또 분에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좀 기록들을 좀 살펴보고 했을 때 그 80년대 자유와 평등에 대한 열망이 끌어오는 시기에 또문이 또 등장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들이 있었고요. 그 또문이라는 이름에서 다른 문화, 다른 대한 문화라는 열망이 시작됐다고 아카이브에서도 네, 그런 기록들을 봤었는데, 그 아카이브의 또 관련 기사에서 내용은 또문은 문화운동으로서 공동 작업을 통해 여성에 대한 지식을 형성했고, 그런 공동적인 것의 기억을 통해서 고정이라는 스펙트럼이 넓은 시인이 등장할 수도 있게 됐다라는 평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또문에서의 그런 대안적인 문화라는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실천됐다고, 그리고 그런 가능성은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그 원래 포럼이라는 형식으로 이제 매월 포럼을 진행 중인데요. 가끔 이제 청년 여성이 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 뭐 하는 데예요? 이렇게. 여기 아까 소개해 주실 때 잘 아는 단체라고 이제 소개해 주셨지만, 이제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그렇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카이빙을 하면서 더더욱 좀 실감하게 되는 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형식을 사용했다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말과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집요하게 이 여성의 언어, 여성의 글, 여성의 문체라는 것을 이제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찾는 방식이 뭐 어딘가에 여성의 언어가 있어서 그걸 찾는다기보다는 동인들이 함께 모여서 계속 글을 쓰고 시를 짓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초기 선생님, 그러니까 동인들 몇 분을 이제 인터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이제 여쭤봤어요. 그렇게 공동체적으로 글을 썼다고 지금 평가받는 저희가 이제 동인지라는 걸 만들었었는데, 동인지 편집회의가 좀
제가 그때 참여했었을 때도 이건 뭐지라고 생각했었어요. 이거 밤새워서 어디 숙소를 잡아가지고 같이 잠을 자면서 종일 뭐 이렇게 같이 원고를 읽고 원고에 막 빨간 줄 팍팍 긋고 포스트잇을 엄청나게 많이 붙였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누군가의 원고를 읽고 각자의 포스트잇을 다 붙여가지고 고치고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쭤보니까 그래서 나간 사람도 있긴 해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이제 서로가 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글을 써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어떤 고양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인지 만드는 그 과정부터 시작해서 사실 결과물은 그 참여하지 않은 동인이 아닌 분들이 아마 더 많이 읽으시겠지만, 동인들 사이에서는 그 동인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이제 그 글을 써 내려가고 모두가 이제 한 번씩은 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에서, 그리고 또 그것도 그냥 자기가 하는 말이 모든 것이 글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여성주의적인 배경 안에서 해석될 수 있고 또 퍼질 수 있는,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글로 시작을 했다는 거. 그 글에서 이제 다양한 형식의 뭐 그림이든 영화든 시든 뭐 연극이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그런 것이 조금 최초의 시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질문을 드린 것보다 너무 좋은 답변들을 해주셔가지고 네, 민망스럽네요. 네. 또 그 여성문화 네트워크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는 여성신문사 얘기였다면 이번에는 네. 여성문화 네트워크는 그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문화포럼, 여성 마라톤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여성 문화 예술인의 질적 향상 및 여성 문화인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제가 네, 둘러서 한 번 더 소개를 드리고요. 네. 그래서 여성 마라톤 대회가 또 보니까 2001년부터 시작이 됐었고, 양성평등 문화상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또 이어져 있는데, 이렇게 문화적인 그런 네트워크를 어찌 보면 짧다고도 할 수 있지만 어찌 저는 또 이게 이때부터 시작이 됐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런 그 네트워크 활동들을 좀 이어갈 수 있는 배경, 이걸 통해서 어떤 확장성을 좀 더 기대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일단 마라톤 같은 경우는 여성을 그날만큼은 여성이 주인공인 어떤 운동의 행사, 체육의 행사 이런 거를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계속 진행을 해가지고 오고 있고, 또 많은 여성분들이 좀 더 활동적이고, 네, 이런 기회들을, 그리고 여성이 주인공인,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게 잘 이어져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양성평등 문화상은 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상을 드리고 그분들이 나와서 나를 알아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하는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어요. 너무나 당연하고 그들이 너무나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만 그들에게 뭔가를 인정을 해드리는 이런 거가 아이러니하게도 좀 너무 슬플 때가 있다는 거죠. 너무 즐거운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행사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되면서도 이거 언제까지 가져가, 이런 상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상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세상을 우리가 꿈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올해 이런 좀 시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감히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또 문에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광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한 번 하셔가지고, 네, 강조를 좀 드리면, 네, 또문이 40년이 됐고요. 11월 30일, 네, 토요일인가요? 네. 그 기념 포럼과 홈커밍 파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또문 동인이나 또 혹은 참여했던 사람들이 지금 여성 문화 지식의 장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신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 새로운 세대들 집단들하고도 연결되면서 또 다른 또문의 그런
또문의 대안들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드는데 어떤 계획들을 상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이번에 행사의 제목이 이제 우리의 시간을 시작할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 또 하나의 문화의 어떤 활동이 이제 조금 정지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청년 여성이 여기 도대체 뭐 하는 데예요? 뭐 이렇게 이런 데도 있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오시는데, 그 이번에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듣는 얘기는, 물론 이제 동인들 초기에 그 동인들 중에 여기 이사장님도 계시지만 그 교수님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그 80년대에 대학에서 여성과 페미니즘을 말한 첫 번째 선생님, 두 번째 선생님, 세 번째 선생님, 네 번째 선생님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처음에는이 아니라 이제 다시 새삼 이제 느꼈어요. 그때 대학에서 페미니즘을 말하면 이제 뭐 어떤 경우에는 아니 이렇게 똑똑한 분이 왜 페미니즘 같은 걸 해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는 현직 교수님이 나는 지금도 그렇게 듣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 그 교수님들의 사정이 또문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은 그 청년 여성을 이제 생각했었을 때 지금 다시 같이 얘기 나눌 게 좀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된다기보다는 좀 이어서 그 이전에 했던 것 중에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엮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며칠 전에 제가 그 고정희 시인의 그 마지막 원래 포럼에서 발표했던 카세트 테이프를, 그러니까 녹음된 카세트 테이프를 이제 저희 예전 편집장님께서 그 원고지에 이렇게 녹취해 놓은 것을 이제 그 연구자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어요. 저는 그게 어딘가에 다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연구자가 찾다가 못 찾았던 마지막 육성 원고였다. 그래서 또 무슨 글에 그것을 쓰고 싶다고 했는데요. 이제 좀 그런 젊은 여성, 또 뭐 10대 뭐 또 어떤 여성, 그리고 연구자들에게 같이 이제 나눌 얘기도 있고, 그때 만들었던 새로운 언어였고 지금은 이제 대중화된 언어일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좀 이제 또 다른 양지를 만들면 어떨까, 이제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행사를 준비하면서 그 동인들이랑 같이 이런저런 의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의 바람이 이제 발화되는 그런 때가 조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한 사람이 또 책임을 지는 게 또 하나의 문화였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시간들을 또 다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공감들은 타운홀로 같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질문이 있어서, 네. 아마 여성문화 네트워크에 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냥 성평등 문화상이 아니라 성평등이 아닌가.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희도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저희가 올해 여성문화인상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게 문체부의 지정사업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문체부의 기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기억하기로 2016년도인가부터 양성평등 정책이 이제 발표를 하면서 저희 이제 타이틀이 양성평등 문화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킥오프 때 말씀을 드렸는지
교육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속상해하고 네 어떻게 좀 바로 잡으려고 되게 애를 쓰고 있으나 네 뭐 좀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네, 이 부분은 절대 잊지 않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네, 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공통적으로 마지막 질문 드리면서 마지막 세션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당신에게 가장 영향을 준 당신을 바꾼 여성운동은 무엇일까요? 사실 91학번입니다. 제가 91학번이어서 학생운동의 거의 마지막 끝자락에 있었고 한 1년, 2년 정도 이제 치열하게 학생운동을 하다가 학생운동의 이제 방향도 많이 바뀌고 그래서 그냥 치열하게 또 사회에 적응하면서 예,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차별이라는 거조차도 못 느끼면서 좀 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를 낳으면서 제 인생이 일단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던 인생, 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딸아이가 사는 그 세상이 너무나 중요해졌고 그때 저한테 한번 그 변화가 왔고 그 다음에 2016년도였나요? 강남역 사건이 있었을 때 저희가 고2였습니다. 차별이 불편함이나 어떤 생활의 문제였었다면 저는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생존의 문제라고 받아들여서 그게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저희 아이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네, 나름의 조그만한 힘이지만 보태면서 네,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또 하나의 문화에 처음 갔었을 때 영화 모임에 참여하려고 갔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영화 모임에서 같이 봤던 영화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도 좋아하는 영화 중에 두 편이 그 칼라 퍼플과 안토니아스 라인이었습니다. 뭐 여성주의 영화만 보는 모임은 아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영화를 보고 같이 얘기를 나눌 때 매우 즐거웠어요. 그리고 그 컬러 퍼플이라고 하는 그 앨리스 워커의 원작 소설을 영화화한 그 영화는 이 보신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지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그 동생과 생이별을 하게 되는 그 장면에서 이제 동생이 이제 글을 알게 된 사람이었고 그래서 떠나면서 막 울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죽지 않으면 편지를 쓸 거다 이렇게 뭐 영어 표현으로는 되게 짧은데 번역을 했을 때는 그 편지를 그러니까 죽지 않는 한 편지를 쓴다 뭐 그런 거였는데 거기서 이제 죽는 것과 편지를 쓰는 것 그러니까 그냥 편지라고 돼 있진 않고 그냥 write to you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쓰는 것과 죽지 않는 것이 동치의 언어로 이렇게 등장하는 장면이었어요. 사실 그 아카이브를 만드는 것도 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 식의 그 글을 쓰는 것, 그 다음에 안토니아스 라인은 4대에 걸친 여성 역사, 가족의 역사지만 여성의 역사이고 그 상징적으로 그 4대의 직업이 다 다른데 그 직업의 변화도 이제 결국은 마지막 그 4대 손녀딸이 하는 일이 이 모든 그 4대의 이야기를 글로 남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안토니아스 라인이 살아남는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그 또 하나의 문화의 경험이 저에게는 여성주의적인 어떤 그 살아간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공부한 학생이었던 시절에는 그 여성주의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 그렇게 많이 소개가 되지 않아가지고 제가 동아리를 했는데 대학 때 이렇게 여성지가 한 2개인가 있었고요. 그리고 책
번역된 책이 좀 있었는데 동아리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읽으니까 그 다음에 읽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없는데? 라고 생각하고 여성학이랄까 하여튼 그 여성주의적인 작업이라는 게 너무 좀 얇고 범위가 좁은 건가 봐 라고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근데 그랬다가 이제 그 또 하나의 문화 통해서 다시 뭐 동료도 만나고 선생님이 되는 분들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었고, 새로운 이제 안경을 끼고, 아까도 안경 얘기도 하셨지만, 뭐 그렇게 보면서 이제 그 시야가 좀 넓어지고 좀 다른 삶을 살게 됐는데, 아무튼 그때 제가 그 두 편의 영화 안에서 이 글을 쓰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생각을 또 좀 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여성주의 문화운동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문화적 글쓰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 아직 글을 많이 안 쓰는 사람으로서는 여전히 좀 부끄럽지만 아무튼 그런 감명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박수.